안녕하세요. 역사 속 가장 매혹적인 여인 클레오파트라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이집트의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운명을 좌우했던 정치인이자 뛰어난 지략가, 그리고 사랑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클레오파트라의 삶, 그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위대한 유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 필로파토르, 기원전 69년에 태어나 기원전 30년에 세상을 떠난 그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가 기원전 305년에 이집트에 세운 왕조로 그리스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왕조는 약 300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며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러한 그리스 혈통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전통과 문화를 깊이 존중했으며 이집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던 몇 안 되는 프톨레마이오스 통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이집트어로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신임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다른 프톨레마이오스 왕들과 달리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녀는 왕실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세계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이곳의 왕실 교육은 매우 수준 높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어, 라틴어, 이집트어, 아람어, 히브리어 등 무려 9개국어에 능통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철학, 문학, 수학, 천문학, 지리학, 연설술, 심지어 독극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식은 그녀가 훗날 로마의 위대한 통치자들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대등하게 소통하고 협상하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집트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18세의 나이에 아버지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 아울레테스가 사망하면서 시작됩니다. 아울레테스는 로마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왕위를 유지했던 통치자였으며 그의 죽음은 이집트 왕실의 불안정을 야기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공동 통치자가 되었지만 어린 동생의 섭정들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그녀는 권력에서 밀려나 국경으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의 삶은 드라마틱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인 기원전 48년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자 정치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도착합니다. 당시 로마는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의 내전이 절정에 달해 있었고 카이사르는 그의 라이벌인 폼페이우스를 추격하던 중 이집트에 발을 들였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에서 암살당했고 카이사르는 이집트의 내정에 개입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은밀히 카이사르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탄생한 유명한 일화가 바로 카펫 일화입니다. 그녀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도움을 받아 카펫 혹은 큰 자루 속에 몸을 숨겨 카이사르의 처소로 잠입하는 과감하고 대담한 행동을 감행합니다. 카이사르는 이집트 여왕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놀랐지만 곧 클레오파트라의 뛰어난 지성과 거침없는 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카이사르와 대화하며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집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능력과 카리스마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그녀의 편에 서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그의 섭정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승리합니다. 이로써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단독 통치자가 되며 카이사르와 그녀 사이에는 정치적 동맹을 넘어선 깊고 열정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아들 카이사리온, 즉 작은 카이사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는 로마와 이집트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 함께 로마로 가서 2년 가까이 머물렀으며 로마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르의 집에서 거주하며 로마의 정치와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녀의 이집트적 의상과 화려한 생활 방식은 로마 사회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녀를 위해 로마에 황금상을 세울 정도로 그녀를 총애했지만 이러한 관계는 로마 공화정의 보수 세력에게는 큰 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암살로 인해 그녀의 입지는 다시 한번 위태로워집니다.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등 공화파 원로원 의원들에게 암살당하면서 로마는 또다시 극심한 혼란과 내전에 빠지게 되고 클레오파트라는 아들 카이사리온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에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며 로마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치적 감각과 놀라운 생존 본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로마는 옥타비아누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의 제2차 삼두정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은 로마를 분할 통치하며 카이사르 암살자들에 대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이 중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가장 충실한 부하였으며 군사적 재능이 뛰어난 유력한 후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동방의 통치를 맡게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기원전 41년 소아시아의 타르수스에서 안토니우스를 만납니다. 이 만남은 클레오파트라의 또 다른 정치적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를 만나는 자리에 일반적인 복장이 아닌 황금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선박을 타고 나타났으며 자신은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로 분장하고 나타나 안토니우스를 압도했습니다. 최고급 향신료와 진귀한 보석, 그리고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화려한 의상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안토니우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정치적 회담을 넘어선 열정적인 로맨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지성과 매력, 그리고 이집트의 막대한 부와 자원에 깊이 매료되었고 두 사람은 연인이자 강력한 정치적 동맹이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집트에서 겨울을 보냈고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3명의 자녀, 즉 알렉산더 헬리오스,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푸스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와 로마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조언과 이집트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동방에서 로마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로마 내부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카이사르의 양자이자 서방의 통치를 맡고 있던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동방의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어 로마의 가치와 전통을 저버린다고 비난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로마 제국의 일부 영토를 선물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집트식 왕위를 부여하려 한 알렉산드리아 증여 사건은 옥타비아누스와의 갈등을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적이 되어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로마를 지배하려 한다고 선전하며 로마 시민들의 반이집트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31년 그리스 서쪽 해안의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의 강력한 함대와 안토니우스 마이너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맞붙게 됩니다. 이 해전은 고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은 경험 부족과 지휘 체계의 혼란으로 인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전투 도중 자신의 함대를 이끌고 전장을 이탈했고 안토니우스는 그녀를 뒤따라 후퇴합니다. 이 패배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몰락을 의미하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패전 후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했다는 거짓 오보를 듣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자신의 검으로 자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치명상을 입은 채 클레오파트라에게로 옮겨졌고 결국 그녀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안토니우스의 죽음 이후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의 포로가 됩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지성과 매력을 사용하여 옥타비아누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 시도했지만 옥타비아누스는 그녀에게 냉담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로 끌고 가 자신의 승리 퍼레이드에 전시하여 로마 시민들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할 계획이었습니다. 로마의 개선식에 패배국의 군주를 전시하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최고의 영광이었지만 패배자에게는 극심한 굴욕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이러한 굴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위와 왕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기원전 30년 독사에게 물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무화과 바구니에 숨겨진 코브라를 이용하여 자결했다고 합니다.
그는 로마에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저항이자 이집트 여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킨 행위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과 함께 약 300년간 이집트를 통치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완전히 막을 내리고 고대 이집트 왕국의 역사는 종언을 고합니다.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한 속주로 편입되어 로마 황제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 이집트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의 두 위대한 통치자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정치적,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던 강력하고 지략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지성과 언변 그리고 비범한 매력으로 남성들을 사로잡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종종 오해와 편견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들은 클레오파트라를 동방의 요부, 매혹적인 마녀, 음탕한 이집트 여왕 등으로 묘사하며 그녀의 정치적 능력과 지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오직 미모와 요염함으로 남성들을 유혹한 여자로 비하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시각에서 이집트 여왕이 로마의 영웅들을 타락시키고 로마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편견이 깊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로마인들의 기록은 수천 년 동안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그녀를 단순히 미모에 의존한 여인이 아니라 복잡하고 격동적인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왕국과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뛰어난 전략가이자 통치자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외교와 협상의 달인이었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고 강력한 군사적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끊임없는 압력 속에서도 이집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며 이집트의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이집트는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으며 문화적 황금기를 이어갔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삶은 서양 문학, 예술,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끝없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 희곡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는 그녀의 이야기를 가장 유명하게 재구성한 작품들입니다. 또한 수많은 화가들이 그녀의 초상화와 주요 일화를 그림으로 남겼으며 1963년 엘리자베스 테일러 주연의 서사 영화 클레오파트라는 그녀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 속에서 그녀는 때로는 비극적인 사랑의 희생자로, 때로는 치명적인 판머파탈로, 때로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여왕으로 그려지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로마에 의해 정복된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이라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확고히 하고 세계사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몇 안 되는 여성 통치자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삶은 권력, 사랑, 대신, 그리고 저항의 드라마틱한 서사시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리더십의 본질, 여성의 역할, 그리고 역사적 서술의 복잡성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성과 용기,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살아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단순히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여왕으로, 그리고 강인한 여성 리더의 상징으로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역경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